지금 코스피 5천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주요 그 30국 증시 중에 상승률 1위 달렸던 한국 증시가 이달 들어서는 꼴찌 기록했습니다.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들 주가지수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본색을 확인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탈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뭐 제일 바쁘게 입법하는 게 노란봉투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상법도 더 센 상법을 2차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하고 그리고 세금도 자꾸 올리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기업을 할 사람이 없죠. 기업을 우리 김민수 대변인님도 기업 해보셨지만 세금 많이 준다고 하고 그리고 근로자를 마음대로 사용자가 쓸 수 없으면 그거는 회사를 못합니다. 그거는 뭐 자기 혼자 하는 1인 기업은 그것이 되지만 적어도 파트너, 근로자들과 함께 그리고 내가 돈을 번 만큼 세금을 적당히 내면 모르겠지만 내가 돈을 번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면 그거는 사업을 못하는 거죠. 그럼 집에 있는 게 낫죠. 누워 있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지 않는 그런 산업 현장에서는 누구도 그 시장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달리기를 잘해서 우리 운동회 때 공책 많이 주면 달리기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달리기 했는데 공책 한 원도 안 주고 그냥 잘했어 하면은 열심히 안 뛰겠죠. 그런 것처럼 시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되고 무언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정부와 여당이 빼들어가는 제도를 만들어 버리니 이게 경제가 될 수 없고 주식시장이 제대로 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국장을 떠나서 다시 미장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 누가 제대로 된 경제가 될 수 있겠고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겠습니까? 저는 주식시장이 다시 국장이 지고 미장으로 다시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 거라고. 이게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우리 애들이요 20대인데 걔들이 아빠 국장 끝났어 미장으로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면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젊은이들의 시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 세대들이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시장이 어떻게 외국인들로부터 투자를 받겠습니까? 외국인들 우리 주식시장에 주식 사겠습니까? 안 사죠. 저는 이런 것들을 그 정부 여당이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 그냥 자기들 이념대로 한번 5년 동안 화끈하게 해보고 떠나겠다. 민생은 모르겠고 이렇게 떠나간다면 결국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앞으로 일자리도 없고 투자할 곳도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으로 간다. 근데 본인들의 자녀들도 미래 세대잖아요. 본인들의 자녀는 다 미국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말 그 이번에 뭐 다 들통나지 않습니까? 지난번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는 뭐 그 국내 대학에 서울대 10개 만든다고 해놔놓고 애는 중학생부터 의무교육도 안 시키고 미국 보내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민주당의 위선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모를까요? 다 하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참 정신 차리고 5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게 앞으로 5년이 빤하니까 국민들이 지지율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셔서 국민들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은 코스피 5천보다 원달러 환율 5천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통감합니다. 공감하세요? 네, 통감합니다. 네. 그리고 그 주식 양도세 얘기도 좀 해보면 지난달 정부가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이 종목당 보유 금액 기준 원래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 발표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어서 저희도 계속해서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이제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증시가 폭락하니까 여당까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걸 좀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전달한 상태인데 우선 구윤철 부총리는 한 발 뺀 모습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현행 기준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밀어붙일까요? 밀어붙이게 되면 이거는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시초가 될 겁니다. 지금 사실 주식 같은 경우 본인이 큰 소리를 굉장히 많이 쳤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현금 유동성, 현금이 풀렸을 때.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주식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건 지금 15만 원씩 적지 않은 14조 정도의 돈을 풀었다. 지금 이 정도가 네.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또 하나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럼 주식 같은 경우는 경제 선 지표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선 지표를 움직이죠.
경기가 앞으로 나아질 것 같으면은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인 기업의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 상승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지금 반시장법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요. 그럼 당연히 경기 부양도 기대할 수 없겠죠.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현금 살포뿐이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부자 증세거든요. 네. 지금 이거는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는 건 결국엔 부자에게 징벌적 증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부자들 현금 50억 이상을 지금 투자했던 부자들 당연히 연말 되면 이 돈 징벌적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빼게 되겠죠. 네. 그럼 돈이 빠지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네. 그럼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가 다 아는 그냥 상식이에요. 그럼 상식이기 때문에 야 이거 대한민국 주가 정말 작살 나겠구나. 이거 한국장 떠나야겠구나. 그럼 돈이 밖으로 유출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더 빠르게 급락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무너질 요소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이재명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건 경제가 될 것이다. 왜? 이들은 경제에 대해서 바보니까 이념으로 지금 경제를 만지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 당은 이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해두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투쟁과 동시에 투쟁을 강화시켜서 국민들이 우리를 바라봐줄 때쯤에 우리들이 정책으로 대한정당으로 확립이 돼야 된다. 지금 아무리 정책 내봐야 국민들이 봐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을 때 우리들이 이 대안을 꺼낼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구윤철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논란입니다. PBR 10 이건데 자 이분이 그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PBR 10 정도 안 되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후보님 웃고 계신데요.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논란이 꽤 되는 발언입니다. PBR은 이제 기업의 장부 가치 대비 주가 수준 나타내는 것으로 낮을수록 저평가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그 개념이죠. 우선 현재 코스피 지수의 PBR은 약 1.06배 수준인데 코스피 상장 기업의 전체 자산 가치와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주가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총리 말대로 코스피 PBR이 10배를 기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코스피 지수는 현재 수준의 10배인 3만을 넘어야 합니다. 이런 경제부총리 발언에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경제부처 수장이 주식시장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변인님 말 듣고 드릴게요. 호텔 경제학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소득주도 선장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경제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꿰차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경제부총리 정도 하려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돌아가는 거 정도는 알아야죠. 그럼 여기 코스피 기업들의 평균적인 PBR이 1.06분이 안 되는데 10배 정도 되나요? 했으면 이거 벌써 현실 감각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대한민국 주식장을 믿고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미장으로 넘어가야죠. 훨씬 더 안정한 장이 있는데요. 거래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증권거래세도 올려놨잖아요. 제가 이거 증권거래세도 한번 설명드렸었지만 맞아요. 이 증권거래세 올린 폭이 작은 폭이 아니다 결코. 하루에 4번 5천만 원으로 거래하는 분 기준으로 하루에 10만 원씩 세금이 증세된 거다. 한 달 20일장이면 200만 원이다. 1년이면 2,400만 원이고 이재명 임기 5년이면 1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증세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서민 증세를 시킨 거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 증권거래세를 실제로 서민들과 맞닿아 있는 이 증권거래세를 굉장히 낮췄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증권거래세 그렇죠.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요. 이중과세예요. 이거 사실은. 내가 낸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돈을 벌었던 잃었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땐 내지 않지만 팔 때 무조건 내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 원 기준으로 투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재명이 올려놓은 금액이 얼마냐? 기존엔 7만 5천 원 냈으면 되는데 이제 1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2만 5천 원 더 내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4번 거래하는 데이 트레이너 기준으로 하루에 10만 원이에요. 이거 지금 15만 원 쿠폰 받은 거 하루 만에 써먹은 거라니까요. 그럼 한 달에 20일이면 한 달에 이게 무려 2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무려 200만 원. 근데 이 10배는 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전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 PB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식 장부 가치가 우리 회사의 주식 장부 가치가 한 주에 10,000원이야. 근데 이게 주가가 11,000원이야. 그럼 이게 지금 1.1배인 거 아닙니까? 근데 야 주식 장부 가치가 10,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10만 원이야. 해야지 이게 10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우리나라 시장에
아예 현실적 감각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낮아요. 그럼 PBR이 너무 낮기는 해요. 근데 지금 왜 낮을까요? 이거를 이유를 알면은 주가를 상승시켜 줄 수 있죠. 이건 남북 관계 때문에도 불안한 거예요. 기업 환경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서 민노총만 제대로 잡아주면 엄청나게 주가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런 반시장법 안 만들어내면 그래도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하는 적종 노란봉투법부터 뭐 국회 증언법 뭐 온갖 법들이 다 기업을 옥죄는 반시장법인데 이거 기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문 닫으라는 거예요. 외국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기업들이 기업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주가 시장이 주식 시장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주식이 는다면 이유는 하나다. 아까 제가 주식 시장 올라가는 이유 3가지를 설명했지만 하나뿐이 안 남았다. 현금 살포. 현금 살포.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현금 살포를 2차, 3차 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진짜로 주가가 5천 가는 것보다 환율 5천 원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문재인 정부 때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경기도지사는 김동연 지사였습니다. 네네. 근데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7세들하고 대판 싸우고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야 뭐 돈 주자, 돈 풀자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동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대했죠. 지금 구윤철 장관이 어제 PBR도 제대로 얘기 못한 것은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정교조 그 뭐 교육부 장관 그리고 민노총 노동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실세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주눅 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 얘기하면 이분도 아마 쫓겨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사람들은 침묵하고 그리고 지금 의안이 벙벙하다. 머리가 뭐 황금 돈다 지금. 왜냐하면 하도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규제 행정만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할 수 없다. 얘기 잘못하면 날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뭐 PBR이 뭔지 PER이 뭔지 알고 있어도 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이 지금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와도 경제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한다. 워낙 규제 행정만 펴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은 가지 않습니까? 뭐 그 산재만이나 뭐 규제를 때려가지고 뭐 건설업체 면허 정지시켜야 돼. 그렇게 된다고 산재가 해결됩니까? 그러면 그저께 난 코레일 사고는 그럼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국가철도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규제 행정만 쏟아내니 네.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침묵만 할 뿐이다. 그러니 지금 헛바퀴가 돌 수밖에 없다. 저는 걱정스럽습니다.